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도 이 내빈이든지 참석자 동료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 주최의 그 단체 내용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공식 단체입니다. 서로 결승도 사실 잘했고 그리고 뭐 공식점도 사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뭐 우연히 여성이 모여서 함께 글을 쓰고 그리고 책을 만들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글도 쓰고 책도 만들고 그리고 강연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좀 토론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 시작을 하게 됐는데 좀 자극적인 주제로 사실 첫 강연 토론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에서 뭐 느껴지듯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참 흥미롭습니다. 탈락자의 시간입니다. 탈락이 뭐 당연했다거나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락한 것에 대한 뭐 회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뭔가 뭐 비평에 대한 날선 시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더라도 그 부분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1등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평을 자유롭게 하시되 오늘 어렵게 이 시간을 풀어가는 발표자에게 아낌없는 존중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발표자 4명이 발표를 하고 다음에 이제 발표 후에 자유롭게 비평 그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렵게 모신 우리 2분께 이제 별도의 비평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음 행사 장소로 우리가 모집을 하고 식사 장소로 이겨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해주실 용감한 탈락자 우위건축사무소 서정석 건축사님을 먼저 모시고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신랄한 비판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여기 있는 거 2012년에 제가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첫 사무실 옆에서 첫 번째로 했던 그걸 이야기하면 어떨까 해서 그걸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간에 저희가 12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얼마나 했을까 이 공부해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100개 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012년, 13년, 14, 15, 16, 17, 18년까지는 개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다 잘 아시겠지만 발표 방식이 잘 생각도 못했었고 공부를 하는 것은 숫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도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2019년부터 제가 선택했던 개수가 속도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가능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한 2023년 이때 정도까지는 약간 차이는 있으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나 건축유일 사업 이런 것들로서 부모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은 좀 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오면서 특히 올해 오면서 속도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제출하는 숫자가 상식이 있게 그걸 전문하게 하고 그게 예전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 정도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점점 지역으로도 제품 제출하는 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진 않았습니다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 업무로 바뀌고 업무 결과물에 대한 감수와 심사위원을 사전에 지금만 사전에 공개를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맞물려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초창기에 비한다면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멀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는 솔직히 개선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가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84개 정도를 했고 기능이 5개 기능이 28개 완전 약간 보시겠을 때 상대적으로는 저희 성주 같은 경우에는 25개는 퍼센티지를 대략 한 29.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30%고 이건 그래도 수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들의 점심 식사를 제공해주는 식당, 나머지 외과를 한 프로그램을 준비되고요. 아시겠지만 진해는 그 계획도시, 군사계획도시, 공사형도시를 만들면서 주 위에 큰 동그라미가 중원 호텔이 쪽 아래쪽에 있는 게 남원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속천항 쪽으로 이렇게 뻗어나오는 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도시 세계 일거에 대한 것에서 어떻게 지금 풀어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모형이 600대 1 모형입니다. 그때 개업해가지고 별일이 없으니까 모형으로 예를 만들고 200분의 1 모형도 따로 만들고 배안을 한 20개 만들어놨습니다. 거시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600분의 1 모형의 평타를 만들고 나서 보니 땅이나 주변 산세 이런 것들이 이쪽 산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이쪽 산은 또 이쪽으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선도로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이쪽도 교통량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요. 여기가 그 상호분들은 아시겠지만 꽃게 쪽에 가는 거지 스레트지 자주 가는 이어진 20입니다. 그래서 저쪽 방향에서 진입할 때 보여지는 것과 지형이 갖는 저런 특징들을 감안해서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앞쪽의 마당들, 이쪽 구출구에 대한 약간의 유공간 이런 것들로서 계획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이 진입이 되고 자연스럽게 마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하를 내려가는 차량 출입이 있고 구출구가 그래서 저 위에 여기를 보면 이제 사이트에서 앞쪽 산에 의해서 한목되고 이쪽 산에 의해서 한목되고 그 위에 의해서 전체 댄스가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대는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좀 인성하더라고요. 자연스레가 없고 억지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흉내를 안 부렸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생각은 식당을 이용하는 그 시간 외에는 잘 나머지 공간에는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시간 외에도 식사 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엄청 가장 좋은 위치에 뜨면서 그게 맞구나 이쪽 공간으로 굉장히 좀 가변성 있고 다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작했고요. 그 외에 좀 올라가면서 중간에 중심 공용 공간을 중심으로 남은 프로그램들이 배치가 되는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고요. 실제적으로는 강당이 참고로 강당의 친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옥상에서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면
생각 자체를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는 디자인적인 것 이외에 초반에 그 방향 설정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게 끝나고 나서 진짜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즐기기도 합니다만 저는 모임 만들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저희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사위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는 않았고 제출 일주일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공개를 안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공개를 하는 걸로 했었고 제가 국내 처음 왔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런 당연히 이상하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남대의 윤 교수님이 한 10년 뒤에 한번 우연히 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솔직했습니다. 강연관에서 강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 자리에 윤 교수님을 인사를 드렸더니 명함을 드리니까 내려면서 이 프로젝트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인상적으로 봤었다 하면서 사무실과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길래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주관했던 저희가 상호시청 노인장애인가에서 등록하고 나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별로 학교 갔더니 그때 자기들 보기에도 많이 좋았는데 안 돼서 맛있게 생각한다면서 수익 계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 여기 처음 와서 처음 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연이라든지 일을 할 기회 이런 것들이 또 연결돼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당선자 이게 당선자 저 위에 당시에 주시던데 이 안만 주차를 이쪽에 주차장을 구성을 하고 뒤쪽으로 한열 주차장을 해가지고 약 30대 정도를 1층에서 주차를 나누게 하고 지하는 식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들이야 연적으로 아주 잘 정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창원시 시설 공공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또 수리 계약으로 여기 시설 환경 개선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규모도 비용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일 대비 비용에 있어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건 도로변에 이렇게 면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공간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그다음에 또 그 앞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도로 쪽으로 당겨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런 쪽에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건물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불편하다, 심리적으로 너무 막혀있다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시설 운영되는 프로그램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른 문제가 없겠죠. 근데 단지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가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도시적인 맥락에 대한 대응이 더 잘 반영된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정됐던 아니고요. 이 안은 상대적으로 마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했던 안인데 디자인적으로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가로에 있어서는 앞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정안 마당
인상을 그렇게 쓰는 분들이 제 관점에서 봐서는 일단 하고 좀 맞지 않을까. 예, 이상으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0%의 확률하고 어떤 보니까 탈락자가 집합하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비판과 이제 그걸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비판할 게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큰일인데 혹시 자유롭게 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시죠? 예. 유튜브 찍기는 소리가 들어가야 돼. 예. 이런 질문하는데, 이해는 잘하지 아니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편면에서 보고, 서소장님 작품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편면에서 좀 느끼는데, 우리 서전 원장님은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주변이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배치를 잡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합니다. 내가 배운 점도 많고. 그런데 선생님 작품 보면서 아까 편에서 느꼈는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더라고요. 공간이 서로 연결되거나 이 했을 때 공간, 예를 들어 호라고 도서관을 봤다. 또 다른 공간을 봤다 했을 때 그 공간을 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평면으로 이성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까도 평면 좀 보면서도 물론 초창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 의도 힘든지 그래서 평면을 한번 보면 어떻게 그런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런 게 보여요. 한번 제가 진사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하고 그 뒤에 계속 지금 작품들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느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디자인이 요구도 다르고 하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아직 서정석의 디자인이 완전히 뭐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간 내지는 중심 공간 그건 수직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수평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뭐 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저는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건 유연한 이용, 유연한 사용에 대한 거는 항상 관심사고요. 그걸 유연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수직적으로 어떻게 그걸 지금 이걸 보면 이문도 다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닫으면 저 뒤쪽이 공용 포크 내지는 대기 공간의 공용 공간이 될 거고 이쪽이 굉장히 프라이빗 공간이 될 건데 지금 다 열어제치면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관심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그램을 맞게끔 잘 구현해보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그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공모에서는 그림사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놓지만 실제 설계를 하고 실제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경우도 조금씩 없고 있을 겁니다. 현재 이용 주체의 의지 내지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데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그 청강 방화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혈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거 보시는 거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도 훨씬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완전 이런 좋은 취지에서 강화가 됩니다만 이런 거 그렇게 크지 않은 용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주 큰 공간, 아주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걸 나중에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그 정도 규모의 시설에서는 강화 셔터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문을 만들고 하고 한다는 게 그러면서 그 개방된 공간감을 유지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준공했는데 위조의 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 문화센터인가
건물의 상층인데도 그런 공간이 굉장히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공간이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예 정리가 미만돼가지고 그 적용을 안 봐도 되는 데서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저희가 그 산업용 장례식장 하면서 물론 이것도 그 사이트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그런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1층은 그 유리로 좀 투명하게 하고 2, 3층은 굉장히 메시브한 며느리로 올리는 그 유사한 것들을 몇 개를 했었어요. 그 치매 안심센터 거기도 의미는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예방법을 했었고 한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저거 보자마자 누가 했나 모양이네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고 초창기에 했던 프로젝트는 사이트에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는 평면에도 그렇고 인면에도 그렇고 약간의 유선의 곡선을 좀 쓰고 싶어 합니다. 여기도 보면 왜 이러지? 이게 곡선이 이게 세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쓰기도 어렵습니다만 아주 느슨한 곡선 내지는 이런 것들은 저는 공간 내부에서의 경험에서도 흐름이 생기고 외부에서도 흐름이 생겨서 약간 도심에 조금 더 숨쉴 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우리 다른 다른 굉장히 많네요. 좀 편하게 좀 합시다. 다른 부분 뭐 질문하시고. 저는 항상 이제 작품을 관심 있게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상당히 감사해주시고 확률이 30% 정도가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10%의 확률도 안 되는 입장에서 지금 계속 이제 올해는 탈락만 계속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한 60개 정도의 작품이 탈락자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만약에 제가 이등을 하면 사실 이게 왜 내가 2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1등일 것 같은데 당연히 내가 1등이 됐어야 되는 거지 않나? 이런 작품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제 본인이 2등 하시거나 아니면 좀 우선순위에서 밀어놨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정말 못하고 1등이 타당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면 그리고 작품 선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참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2등이 되신 경우들을 몇 개를 봤었어요. 사실은 이게 당연히 저도 이 정도면 1등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도 있었는데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느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2등을 했는데 1등은 내가 저기 부산에 그 현지시 행이요. 그래서 좀 몰랐죠. 그때 내가 보니까 그런 데가 있대요. 거기는 옛날 서울 있을 때 그 조항도 그림 전체거든요. 거기는 조금 큰데 내가 그냥 농담삼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 끝나고 나서 다른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아무리 몇 개 좋아도 그게 될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치 그건 힘센 뭐 이런 사람인가 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을 하거나 떨어지고 하면 굉장히 속설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로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다든지 또는 이렇게 하는 판이 짜져 있었다든지 이런 판에서 2등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크게 최근에 와서 크게 의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꽤나 많이 치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시도를 안 해보고 싶지는 않고 해서 시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하는 게 해봐야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크게 수긍을 주지 않고 정말 나름 공정하게審查가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뭐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불합리하더라도
1등 한 거에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의 틀을 좀 깨는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 1등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편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1등안을 찾아보면 생각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경우는 당선된 업체가 지역에 있는 업체 1대보다는 외지에 있는 업체들, 서울이나 그런 업체들이 해서 당선된 걸 보면 이게 이거 좀한 부분하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이거 왜 생각을 못하는지 안 해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그리고 이걸 선택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먼저 말씀했습니다. 예, 뭐 2분 정도면 어떻게 이 정도의 그런 나아지는데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을까만 못하냐고 의미하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 2012년도에 말씀하셨던 큰 회사의 큰 힘이 큰 힘을 가지는 뭐 그런 원인 말고 또 다른 대외 원인이 있다고 혹시 보게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14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도에 만약에 똑같은 노조의 현상이 나왔을 때 똑같은 방식의 어떤 접근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13년 동안의 현장에서 또 다른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신지 보여줍니다. 이 프로젝트에 북한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프로젝트는 앞에 이제 제가 초반에 개념을 잡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존 지형이나 도시 시각적이나 이런 것들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먼저 생각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흥미를 맞춘 형상이 되게 올다 보니까 약간 자신감 갖고 나올 거고 약간의 그 대체에서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만 보자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최종 선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게 해보고 싶어서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 접근 방법은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단지 풀어내는 방법이 저것보다 지금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이 조금 줄어든, 공격이 좀 덜한 걸 찾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또 한편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접근 방식 자체를 꼭 저렇게 형태적인 걸 먼저 생각을 문제에 넣고 풀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저런 의미나 흔적을 남기되 형태적으로는 다양하게 풀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시간 관계상 여기 마치고